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올 한 해 주요 2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경제 위기국인 러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쁜 성적표를 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코스피가 3.14%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 러시아와 우리나라, 브라질과 영국 증시만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한 주식시장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분석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1월 효과란 뚜렷한 호재 없이도 주식시장이 1월의 주가가 다른 날에 비해서 유독 많이 오르는 특이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중소형주들이 높은 수익률을 거두곤 하는데요. 1월 효과 또 외국인의 수급에 달려 있겠죠. 과연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들어와 줄지에 따라서 또 우리 1월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부동산 3법을 비롯한 200여 개의 여러 안건들이 처리가 되고 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었던 경제 활성화법 같은 경우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이제 내일 하루 남아 있는 시장이고요. 오늘은 배당락일인데요.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배당락일이라는 굉장히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의 흐름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또 어떤 뉴스들 있는지 유쾌한 시황에서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은 그동안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수요가 있었는데요. 배당락, 이제는 좀 이 수요가 썰물 빠지듯이 좀 나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도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0.55%의 하락이고요. 1937.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일봉 상황 확인하고 계신데요. 좀 캔들로 보시더라도 뚝 떨어진 채 출발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 분홍색 라인 있죠?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노란색 라인 20일 이동평균선인데 현재 맞닿아 있습니다. 데드크로스 임박한 상황인데요. 사실 그런데 크게 좀 충격적이다라고 보긴 힘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거래소나 여러 가지 증권 사이에서 배당락 충격을 감안한 지수 상황은 한 21포인트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 대비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난 종가가 1948포인트였으니까요. 여기서 한 10포인트 정도 밀린 수준에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약간 좀 뚝 떨어진 채 시작을 했었죠. 9시 5분 구간대는 1933포인트까지도 밀려 내려가기도 했는데 원래 배당락일에는 초반에 좀 크게 빠지고 나중에 서서히 만회하는 흐름인데요. 오늘도 비슷합니다. 현재는 1930선 후반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이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 기관 오늘장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도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925억 원, 기관 쪽에서는 5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좀 사고 있는데요. 아직 200억 원이 좀 안 됩니다. 179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기타 법인 쪽에 좀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기타 법인이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기타 법인 쪽 1,4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지만 힘의 균형이 좀 맞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상승 업종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보시면 가장 탄력이 좋은 업종이 섬유의복입니다. 아무래도 제일모직의 힘이겠죠. 제일모직이 전거래일에 이어서 이날도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장 탄력도 좋습니다. 이에 따라 섬유의복 업종 5%대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 운수창고나 의료정밀, 비금속 광물 순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은 지금 현재 보합권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부동산 3법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더 뉴스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입니다. 오늘 가장 부진한 쪽 금융 쪽입니다. 은행에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종목은 고배당이 예상됐던 종목이었죠. 따라서 배당락 맞은 오늘 좀 크게 밀려나면서 은행 업종지수 4%대 하락입니다. 보험주들도 대체로 고배당주들이죠. 2%대 하락, 금융 1.8%, 기계와 전기가스 순도 1% 이상의 하락 흐름입니다. 이어서 이제 종목들 쫓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입니다. 앞서 업종에서도 이 고배당 관련된 종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들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배당이라고 한다면은 이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보험이나 은행 관련주들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일제히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카지노 3인방부터 좀 체크를 해보실까요? 강원랜드가 현재 4%대고요. GKL도 4%대 밀려납니다. 파라다이스 2%대 하락하는 흐름이고 KTNG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고배당 주잖아요. 오늘장 3% 정도 하락 흐름이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양봉을 형성하면서 다른 종목 대비로 시초가보다는 좀 나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업은행과 삼성생명, 현대해상도 2에서 3%대 하락 흐름이고요. 또 아래쪽에 부강약품이나 한국쉘석유 같은 경우는 또 배당 성향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군들이죠. 이 두 종목이 5%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배당락 충격은 불가피하지 않나 싶네요. 이런 가운데 이제 또 개별 종목군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고요. 이렇게 연말 연초되면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대 포커스 가운데 있는 핀테크 관련주 체크해보겠습니다. 핀테크 바로 이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 신조어입니다. 정보 기술을 좀 엮어놓은 부분 대표적으로는 전자결제 관련주들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정부 쪽에서 정부 관련 인사들이 핀테크를 강조하는 발언을 연일 내놓으면서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입니다. KG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나란히 2%대 상승이고요. 오늘 가장 탄력적인 종목은 한국사이버결제네요. 4%대 상승. SK CNC가 여기 왜 와 있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달 중순에 신사업으로 핀테크를 지목하면서 관련주로 다시금 묶이고 있거든요. 현재 3%대 상승, 다날도 2%대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달력을 한 장 더 넘겨봐야 되겠죠. 2015년으로 넘어가는 길목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으로 바로 IT 관련주들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순환매에 돌아가면서 관련된 종목들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어느 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을까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사이즈가 큰 종목으로는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현재 2%대 상승인데 장중에는 4% 가까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증권사에서 레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2015년 실적 전망도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 오늘장 8%나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요. 코스닥에서 오늘장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한번 일봉 상황 좀 체크를 해보실까요? 굉장히 예쁜 모양을 그리면서 쭉 올라가고 있죠. 현재가는 8.75% 상승 12만 1,8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 12만 3,800원에서 다시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직전 고점 넘어섰고요. 꾸준히 최근의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장에 IT주 가운데서도 상당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부부 반도체나 RF세미텍, 에스코넬, LMS 등 이런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좋고요. 이 무선 충전 관련주로 꼽히는 RF세미 같은 경우는 지난 거래일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7%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관련주 중에서도 또 증권가에 관심이 쏠리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실리콘웍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죠. 하나대투증권입니다. 2015 성장을 기대한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1,000원 제시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올해 실적이 바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의 지분 강화와 함께 내년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5%,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리콘웍스의 실적은 2012년을 고점으로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9.7인치 아이패드 시리즈의 출하량이 2012년 고점 이후에 감소했었고 또 주요 고객사의 PC용 패널 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살펴보시죠.
LG가 지난 7월 실리콘웍스의 지분 약 20%를 확보했고 이어 이번 달에 TMK 보유 지분 8.2%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러한 LG의 지분 강화와 함께 실리콘웍스의 LG 계열사 내 비메모리 사업군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각각 23%,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최근에 나온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입니다. 보시죠. 제목은 턴어라운드입니다. 딱 이 한마디 턴어라운드 남겨놓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3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실적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워치 모바일 원칩 내년도에 공급이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4분기 실리콘웍스는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34% 늘어난 1,326억 원,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121% 증가한 177억 원으로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림 살펴보시죠. 실리콘웍스 내 고객사별 매출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애플의 매출 비중이 높죠. 그리고 내년도에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실적도 2012년도 이후에 2년 동안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내년부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내년 애플 아이워치 모바일 원칩에 대한 신규 공급 등으로 애플향의 매출이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 상승, 또 사업 성장 궤도 진입 등으로 내년 실적 성장성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11월 20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살펴보시죠.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주가 하락 리스크가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2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포인트 보시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점 매수 전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실리콘웍스에 대한 투자 관점 길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12.9인치 아이패드, 가칭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주목하자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LG의 지분 인수와 계열사 편입으로 향후 LG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서서히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 또 LG 계열사 편입 효과로 당시 주가 21,000원 선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림 살펴보시죠. 네, PER 밴드 추이입니다.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0배를 밑돌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 전략 접근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이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실리콘웍스의 주가 실제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21,000원 선이 저점이 됐고요. 이후에 현재 주가 25,000원대까지 지속적인 2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상승했습니다.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또 4분기 실적 예상보다 높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전망되고 있는 그 종목 실리콘웍스에 대한 분석 알아봤습니다. 시장의 특징 살펴보시죠.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은 그동안에 좀 배당을 노린 수요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배당락 충격도 거의 없습니다. 무풍지대인데요. 지수 흐름 좋습니다. 현재 상황 체크해 보시죠. 540선 넘어설 수 있을까요? 탄력 좋습니다. 현재 0.84% 상승, 고점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539.68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 일봉인데요. 노란색 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노란색 라인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 지금 고점이 맞닿아 있죠. 조금 더 탄력을 내면서 확실히 좀 뚫어줬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그럼 분봉도 보실까요? 오늘 코스닥 장 초반부터 좀 좋았습니다. 꾸준히 좀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는 꾸준히 540선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도 유가증권 시장과는 조금 다른데요. 보시면은 외국인, 이 빨간색 라인,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53억 원의 매수 우위를 집계되고요. 기관은 그런데 개인이죠. 개인은 장 초반에 좀 많이 사더니 현재는 매수폭이 좀 줄었습니다. 현재 1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꾸준히
꾸준히 약 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도 특징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주말 저녁에 치킨을 먹었거든요. 근데 치킨 먹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모란 시장에서 AI가 검출됐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는데 이 치킨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수도권까지 뚫렸습니다. 이 AI 관련된 부분 지금 충청도까지 좀 올라갔다는 소식 지난주에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대표적인 재래시장이죠. 이 성남시에 있는 모란시장 토종닭에서도 AI 확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좀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방역당국에서는 강도 높은 현재 좀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백신주부터 보시죠. 오늘 백신주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이 가운데 대장으로 나선 종목은 제일바이오입니다. 현재 제일바이오 9%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파루나 이글벳, 대한유팜, 중앙백신, CTC바이오 2에서 6%대 동반 강세 띄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제, 이 수산주 보실까요? 앞서서 우리나라에서는 AI보다 이 구제역이 좀 더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대체제로 부각된 지는 사실 며칠 됐고요. 그동안은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라SG 3%대, 사조 오향이 가장 탄력적이네요. 5%대 상승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좀 탄력이 좋았던 동원수산은 오늘 약간은 쉬어갑니다. 0.38%의 제한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닭고기 관련주입니다. 이 해외에서 AI가 좀 확산되면서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좀 금지됐고 이에 따라서 국내 닭고기 관련주들은 그동안은 강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장에 크게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림이 4%대, 5% 가까이 좀 하락하네요. 동우 2%대, 마니코도 1%대. 아무래도 좀 AI가 확산되면 국내산 닭고기 수요가 좀 줄어들겠죠. 우려 커지면서 현재 하락 흐름 동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눈에 띄는 테마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볼까요? 사물인터넷 정말 강합니다. 지금 종목별로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도 있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흐름 좋습니다. 체크해 보실까요? 역시나 이 사물인터넷 확실한 대장주 엔테스인가 봅니다. 굳히기 들어갑니다. 오늘장에서도 관련된 종목 가운데 탄력이 좀 가장 좋은 편인데요. 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는 10% 정도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는 그래도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상승 탄력은 약간 제한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조금 더 확인을 보셔야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은 대체로 플러스권이죠. 링네트 3%대 오르고 있고요. 기가레인도 비슷한 탄력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은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거 눈에 띄실 겁니다. 이 종목은요. 삼성그룹 쪽에 사물 인터넷 관련된 실적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확인이 되면서 이 매기가 쏠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달 17일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아무래도 좀 정보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바로 전고래일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는 2만 원 선 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